네, 매일경제TV를 보면 성공이 보입니다. 최현덕의 성공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우리 시장 투자자분들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금 더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도 성공 전략 통해서 이번 주 시장, 다음 주 시장 정확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 전략 열어보시죠. 네. 평균 목표 주가 1,200달러. 천비디아를 먼저 가지고 와주셨어요. 제가 어제 천비디아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에 6% 올랐던 게 본장엔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네.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쵸.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 실적 발표 전에도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 조정했었지만은 실적 발표 이후에도 지금 투자은행들이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다. 1,400달러 보는 곳도 있고 지금 6개의 투자은행이 1,300달러 이상을 또 적고 있고요. 그다음에 7개의 투자은행이 1,200달러 이상 적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1,200달러가 넘어가고 있는 건데 그만큼 이 삼박자가 잘 나왔죠. 네. 현재 나와 있는 숫자가 잘 나왔고 가장 우려했던 게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차세대 반도체를 주문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GPU 주문을 미루고 있다 이런 소문이 있던 건데 그렇다면 차세대 반도체는 이 블랙홀이 빨리 나와야 되는 건데요. 이게 지금 2분기부터 출시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네. 본격적인 출하는 4분기로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장에서는 25년도 보고 있던 건데 본격적인 어떤 데이터 센터에 이제 들어가는 거에 4분기로 보고 있다 보니까는 그 부분도 빨라지고 있어서 어떤 수주 공백, 그러니까 실적 공백이 없어진다라는 거 봤을 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다가 이제 액면 분할까지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제 10% 올라간 것도 이게 지금 미국의 어떤 매파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덜 간 겁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이 금리 인하 관점이 다음 주 후반쯤 되면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엔비디아밖에 올라갈 게 없거든요. 그런 것점에서 이 엔비디아는 천슬라를 시작으로 고점이 아니라 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면 엔비디아는 더 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니 국내 반도체 섹터는 네. 다음 주에 더 잘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만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고금리 상황 속에서 이 고금리보다 더 많은 실적을 낼 기업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게 일단 엔비디아인 것이고 네. 결국 엔비디아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어떤 발주하는 어떤 그 이제 GPU를 줘서 서버를 만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든가 이런 기업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제 워낙에 매파적인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는 엔비디아만 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금리 인하 같은 다시 좀 돌아선다고 한다면은 엔비디아도 더 올라갈 것이고 네. 어제 못 갔던 다른 빅테크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대전주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계속 가겠습니다만은 아직 못 갔던 기업도 갈 수 있으니까는 결국 이 금리 인하라는 게 또 부스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약해진 거니까 그거를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성공 전략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51%까지 큰 폭으로 네.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이제 다른 것도 못 갔고 그쵸. 엔비디아가 10%밖에 못 간 거다라는 건데 네. 이게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CME 패드워치에 반영되고 있는 건데 이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68%였습니다. 네, 맞아요. 거의 한 17%가 줄어든 거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엊그저께죠. 미국 시장을 치면은 엊그저까지만 하더라도 58%였던 건데 빵 내려왔죠. 어제 이제 이 PMI라고 하는 구매자 관련 지수가 좀 좋게 나오면서 네.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는 걸 좀 보여준 거고 이 실업자 청구 건수도 줄어들면서 네.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런 강한 경제 지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결국에는 이제 사실 이 PMI나 어제 발표했던 실업 지표 같은 경우는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좀 짜잘한 데이터. 가장 중요한 게 이번 달 중순에 발표했던 CPI, PPI, 그다음에 네. 다음 주말에 나올 PC거든요. 그쵸. 이게 개인 소비 지출인데 결국 이제 CPI, PPI, 그다음에 PCE 같은 경우는 어떤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다음 주 후반에 볼 수 있는 PCE, 그러니까 이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도 둔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면 그 굵직한 지표, 이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 개인 소비 지출이거든요. 네. 다음 주 그게 발표되면서 다시 이 금리 인하 가능성,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다시 또 시장의 반등폭은 커지겠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결국 이제 6월달 데이터는 지금의 유가 보시면 유가가 또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CPI가 꺾일 가능성이 꽤 크기 때문에 그러네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당장 하루 앞을 보고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꽤 크죠.
다만 한 달, 3개월, 6개월 뒤를 봤을 때는 실수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6월 중순을 보고 계속해서 좀 긍정적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연준이 가장 집중하는 건 이 PC 데이터입니다. PC 데이터와 함께 금리 인하 기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는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담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LS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SOFC 수소 관련주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어제 양봉을 띄웠고 오늘 윗꼬리가 조금 달렸어요. 네, 지금 윗골 달리고 이제 살짝 좀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네. 바닥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워낙에 전력 전선 종목들이 올라갔었고 이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전력 전선보다는 이제 배터리 쪽이기 때문에 이 SS로 봐야 되는 건데 이 ESS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전력 시스템 중에서는 가장 늦게 갑니다. 네. 또 늦게 가는 것만큼 아직 올라갈 때가 좀 많다고 보고 있는 거고 특히나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 공급하고 있고요. 이 LS 그룹이 이 전력 쪽으로 캐파를 상당히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결국 이 AI 시대로 가면 갈수록 어떤 필요한 어떤 부족한 너무나 필요하고 부족한 그런 전력에 대해서 또 시장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 관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머티리얼즈 보유 관점으로 계속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어제 이 종목도 저희가 편입했습니다. 바로 두산. 네. 사실 진짜 대장주는 두산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쵸. 오늘 역시 양봉 계속 띄워주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장중에 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양봉 들어가고 있는 건데 네. 저는 엔비디아의 실질적인 수혜주가 두산이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홍정 기업들이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두산 같은 경우는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기판, 그 기판의 소재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블랙웰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블랙웰은 차세대 반도체의 그 소재를 또 지금 단독으로 진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고 또 엔비디아가 잘 올라가는 이유가 블랙웰이라는 차세대 반도체가 빨리 나온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또 단독으로 진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목표가 24만 원까지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역시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보유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음 주를 대비하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할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공략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GST, 이 블랙웰에도 액침 냉각에 쓰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액침 냉각 관련주 이 2달 전 이후로 시세가 많이 나오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액침 냉각이 지금까지 많이 안 쓰입니다만은 네. 결국 정말 성능 좋은 반도체가 나올 때마다 액침 냉각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머리를 정말 많이 씁니다. 네. 그럼 머리 열이 나잖아요. 그쵸. 열을 식혀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과거에는 이게 이제 어떤 공기로 그냥 우리 에어컨처럼 공기로 어떤 그런 냉각이 됐다고 한다면은 열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는 네. 이게 공기가 아니라 액체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성이 없는 그 액체를 이제 이 데이터 센터 채워서 하는 건데 그 액침 냉각이 지금 전력 효율이 그 전에 공냉식보다도 전력 효율이 30% 이상 개선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액침 냉각을 선택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젠슨항이 차세대 반도체는 액침 냉각을 권고한다. 그렇죠. 사실 이 냉각 시스템 자체를 GPU를 만드는 것이 쓰는 것이 아니라 서버를 만드는. 그러니까 네. 서버를 만드는 기업이 GPU와 HBM을 받아가지고 이 AI 가속기를 만든 다음에 네. 그 AI 가속기가 들어가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거든요. 그러면 그걸 만드는 기업이 쓰는 건데 이 젠슨항이 우리의 GPU는 액침 냉각으로 가야 한다는 걸 권고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엔비디아 GPU를 받아 쓰는 그 서버를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액침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만큼 차세대 반도체가 뭐 성능 같은 게 너무 좋습니다만 발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블랙웰이 액침 냉각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원하는 게 블랙웰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성능은 2배 좋아지는데 가격은 그만큼 안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의 GPU 구매를 미루고 블랙웰을 사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블랙웰의 어떤 수요가 또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 냉각 시스템이 액침 냉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GS 같은 경우는 2023년도 바로 작년부터 액침 냉각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미 지금 6kW급 시스템을 공개했고요. 네. 지금 비전도수성 유체에 데이터 서버를 액침시켜서 냉각하는 방식인데 지금 수냉식 열교환 시스템인 이머징 쿨링 시스템까지 개발 중에 있어서 네. 이런 액침 냉각에 있어서는 GST가 가장 높은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은 AI 랠리 속에 전력주가 고공행진하는 거는 발열 문제를 잡기 위해서고요. 네. 발열 문제를 잡기 위해서 북유럽 또는 해안가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결국 그래서 핵심은 GST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반도체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액침 능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네. 실제로 중국은 바닷가 밑에다가 지금 데이터를 짓고 있어요. 그쵸. 그런 관점에서 정말 중요해지는 건데 한번 올랐다가 충분한 조정이 나왔고 맞습니다. 지금 바닥을 찍고 나서 첫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첫 반등 시에 우리가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 41,000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이 엔비디아의 호실적 위에 첫 번째 종목으로 GST 함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음 주장 대응하기 위해서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으니까 꼭 함께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공략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빅파마의 러브콜 페트론 네. 가지고 와주셨는데 아니 좀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안 가나 싶었더니 한 11시 정도 기점으로 양봉소를 하려고 하고 있고 펩트론은 계속 잘 가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아스코 추록 발표가 됐는데 네. 많이 기대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데이터를 보니까 어떤 대박의 데이터가 안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실망할 수 있는데 데이터 숫자를 보게 되면은 만약에 정말 대박이 나왔다면은 지금 주가들은 몇 배씩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데이터 하나 급등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만족할 만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다음 주에 이제 아스코에서 다른 해외 기업들과의 그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우리 K바이오 어떤 위상이 좀 늘어날 수 있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수급은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페트론 같은 경우는 빅파마의 러브콜, 그러니까 러브콜을 받고 있지만 약점이 뭐냐면은 아직까지 계약된 게 없어요. 그리고 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릴라일리나 노보노지스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네. 이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인데 네. 여기하고도 지금 러브콜을 받아서 막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빠졌던 건데 이 약물 지속형 플랫폼 갖고 지금 이 비만 치료제 별개로 지금 독일, 벨기에 이런 데 지금 소재에 있는 글로벌 빅파마들로부터 지금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물 지속형 플랫폼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주사 맞는 게 좀 쉽진 않겠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약물 지속형 플랫폼을 이제 대입시키게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맞는 겁니다. 훨씬 편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생분해성 물질이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분해가 되다 보니까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거를 한 달에 한 번 맞는다라든가 아니면 3개월에 한 번 맞는다든가 이런 플랫폼인 건데 이게 지금 아직 개혁은 안 돼 있는 거고 다만 이거랑 별개로 다른 빅파마 그 기업들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 비밀 유지 계약까지는 진행이 된 거거든요. 오, 네. 근데 이 비밀 유지 계약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질 이전 계약,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이전까지 가는 건데 보통 비밀 유지 계약까지 한 다음에 기술 이전까지 가는 게 확률적으로 아직까지 2%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이 페트론은 지금까지는 이 비만 치료제 그쪽만 뭐 보고 있던 건데 다른 쪽에서 지금 러브콜 받으면서 일단 비밀 유지 계약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 이전의 시작이라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런 부분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동안 믿고 있던 그 비만 치료제는 따로 가는 거고 다른 글로벌 빅파마의 어떤 기술 이전까지 그만큼 많은 빅파마가 이 약물 지속형 플랫폼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을 저희 빠르게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최근에 많이 상승했는데 언제 들어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바닥에서 한번 좀 튀어 올라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부터 좀 관심 가지면은 좀 빠르게 올라갈 것 같고요. 목표가는 44,000원, 손절가는 29,000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두 번째 공략주까지 함께 포착했고요. 방송 이후에도 최현덕 매니저님과 공부하고 싶다면 초록창 밴드도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네, 밴드 오늘 보시면은 다음 주가 또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사실 시세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는 꽤 큰 시간 날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바이오 쪽 움직여주고 있는 건데 그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멘트를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우리 그 네이버 밴드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들어와서 오늘 쓴 전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 전략 궁금하시다면 최현덕 매니저의 초록창 밴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성공 전략 함께 포착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